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추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900여 대와 시외버스 7,600여 대 가운데 휠체어 승강 설비와 휠체어 사용 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왔지만 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묵묵부답.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갖추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탑승할 수 있는 이동 편의시설을 버스에 설치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에게는 향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시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 단계별로 휠체어 승강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고속 시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고속 주행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재정 여건, 기술적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의 안전한 탑승을 위한 고속 시외버스를 저상버스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며 기존 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 설치를 요구했으며 이어 호주와 영국, 미국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을 높이기 위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미편성한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미편성한 490억 원은 목적 예비비 52억 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367억 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666억 원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1에서 3월분 176억 원만을 편성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족한 나머지 예산 71억 원은 자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65세 이상 서울 인구는 123만 7,181명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123만 2,194명보다 4,987명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가 100.4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 가능 연령에 들어가는 인구에 비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복지TV와 공동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장애계의 다양한 활동과 이슈 등을 장애계 단체장과 활동가 등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강연회에는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김용직 회장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강연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강연회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나에게 남긴 것이라는 주제와 장애계 블랙리스트 1위가 말하는 장애운동이라는 주제로 장애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앞으로의 장애계 운동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번 강연회는 복지TV를 통해 이달 중 녹화 방송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남경필도지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신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할머니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할머니 10명을 위한 효잔치. 어버이날을 앞두고 할머니들의 가슴에 고운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아픔을 어루만지듯 노래로 마음도 전해봅니다. 가슴이 뭉클해진 할머니의 눈시울은 이내 붉어집니다. 딸이 있어도 나의 살아온 역사를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이러니까 참 말할 수 없는 고마움입니다. 나눔의 집을 찾은 남경필 도지사는 할머니들께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념관 건립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특히 아베 총리의 진심 어린 사과의 모습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53명, 평균 나이가 89세입니다. 하루빠른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만이 할머니들의 남은 앙금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0회 어린이 꿈나무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오나경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신밀양 청년회의소 주최로 제10회 어린이 꿈나무 운동회가 지역 어린이와 부모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명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의 아이들은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며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행운을 바라며 여러분 신나게 노십시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과 개회식에 이어 비보이 댄스, 건강체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무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솜사탕 만들기와 전통놀이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의 체험 행사가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한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애들하고 노니까 아빠가 되는 오늘 아빠 역할을 100%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어머니 삼행시 찍기와 장수사진 무료 촬영 등 어른들을 위한 행사들도 열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남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청이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구성진 우리 전통 가락에 맞춰 동작을 따라하는 어르신들. 마치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팔도 돌리고 배도 문지르고 온몸을 돌리다 보니 어느새 건강도 되찾고 심신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월계삼동 주민복지협의회는 접근이 쉬운 헬스케어 센터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과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계삼동 우리 마을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 복지협의회에서 어르신들께 무엇이 도움이 될까 고민 끝에 맷돌 체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과 우울감 감소로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참 운동을 하고 나니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혀 그동안 쌓였던 무기력함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아주 매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2번만 하니까 좀 아쉬워요. 또 나와보니까 친구들도 많고 참 좋아요. 몸에 막 땀이 나니까 막 이게 샘 솟는 것 같아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운동은 물론 우울증,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 밖에도 종이접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취미 활동 사업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는 9일 제23회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5개국 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공인대회로 풀 마라톤과 하프 마라톤으로 치러집니다. 또한 5km 경기에는 전국에서 모인 생활 휠체어 마라토너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임대주택 44호를, 하반기에는 30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미혼모 자가족이나 부자 가족 중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입니다. 한편 여가부는 입주 후에는 세대당 10만 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체육센터는 배구와 골볼, 보차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와 외식업체인 제네시스 BBQ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서 강원도와 BBQ는 강원도 내 전통시장 브랜드 구축과 문화가 공존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1월 도내 30여 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경영 마케팅 도입과 상인 교육 등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과학의 달을 맞이해 춘천 지역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과학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고무 동력계의 채공 시간을 잰 뒤 가장 비행 시간이 긴 참가자가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잦은 잇몸병, 가볍게 여기고 치료를 미루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잇몸병이 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데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을 주목해 보시죠. 잇몸병 환자 천만 시대. 국민 5명 중 1명이 앓을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풍치라고도 불리는 잇몸병은 잇몸이나 이 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양치질을 할 때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잇몸부터 쓸어내리듯이 닦으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치주질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엔 잇몸이 붓는다거나 아니면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그런 증상만 나타나다가 조금 더 질환이 진행이 되면 치조골까지 염증이 파급이 돼서 나중에는 치아를 발거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잇몸병은 치과 질환이지만 자주 발생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 번쯤 의심해야 합니다. 잇몸병이 잦은 사람은 염증에 약하다는 면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찌주염도 진지발레스라고 하는 균이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균이 류마티스 관절 발병에 연관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 쪽의 염증이나 아니면 장 쪽의 염증도 만성적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류마티스 관절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들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고 큰 고통을 수반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잇몸 안의 세균을 통한 항체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한 질환이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잇몸병을 주의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충남 보령 명천 초등학교의 즐거운 운동의 날. 6학년 송명광 군은 이날 친구들 그리고 교육감과 함께 달리기에 참가해 당당히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운동회. 이날 명관이가 모두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명광군. 이 운동회가 있기 전 지역 교육감에게 참석을 요청하며 이 장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장애를 이유로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걱정하는 우리 사회 현실.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제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